사이비 헌터가 OTT 시사 교양 1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 어떻게 할 건가? 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비 헌터가 지난주에 사이비 헌터가 방영이 됐습니다. 네, 방송금지 소송까지 이겼다. 베일 벗자마자 1위 OTT 싹쓸이한 한국 시사 교양 사이비 헌터. 네, 이게 사이비 종교와 싸우다가 피살당한 탕명한 소장 이야기를 다룬 게 이게 바로 사이비 헌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사이비 종교 연구가 그리고 이단 사냥꾼인 탕명한 소장의 피살 사건, 네, 이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동안 뭐 통일교,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영생교, 네, 이런 잘못된 이 종교들, 구원파, 네, 이런 종교들과 싸워온 거죠. JMS. 아마 이분의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라면은 대한민국이 더 빠르게 사이비 종교가 기득권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비 헌터, 지금 이 시대에도 사이비 헌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종교와 진리, 네, 오명옥 기자, 네, 이분도 사이비 헌터죠. 그런데 그 언론사, 네, 작은 언론사가 버텨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 그리고 교인들이 후원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인데 이거 누가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계속 이 사이비 종교들과 싸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자들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계속 변호사들 사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저도 4건 고소고발을 당했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뭐 가압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여기에 이제 시달리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그래서 제가 이 오명옥 기자의 이 종교와 진리, 네, 종교와 진리 언론사가 어려움에 빠졌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네,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 그리고 대한민국 교인들, 대한민국 교회들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서 목숨 걸고 싸우면은 많은 이 교회라든지 또는 교인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응원해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그러한 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다 결국에는 포기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쳐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 피해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해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계속 소송에 시달리게 되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네, 검찰에 불려가고, 네, 뿐만 아니라 뭐 법원에 계속 불려가서 손해배상, 가압류 당하고 하면은 그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해라. 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심리적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바로 이 사이비, 이 종교, 이 범죄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는 보장을 해주지만 종교를 가장했다라는 거죠. 이 사이비 종교, 이 종교로 가장하고 종교의 탈을 쓴 거죠. 종교로 위장되고 그리고 종교를 빙자한 거예요. 이게 사이비 종교입니다. 이런 범죄 집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탈퇴자들이 이들의 범죄 행위를 세상에 알리려고 하면은 이 범죄 집단이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버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폭들 그리고 마약 집단들, 거기에다가 뭐 사기 집단, 보이스 피싱 집단, 이런 자들, 이게 범죄 집단으로 우리가 보고 아주 뭐 소탕 작전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에서 사이비 종교 이 범죄 집단으로
규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 범죄 집단 피해자들을 국가가 보호해야 돼요. 국가가 보호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건전하게 직업활동도 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에 의해서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그리고 개인의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거 보세요. 저 스타벅스 뭐 해가지고 그 커피 한 잔으로 완전 갈라치기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5.18 탱크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 기가 막히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극우 집단들 그리고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 사이비 종교 사기 집단 여기에 대한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통일교 신천지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빨리 사이비 이 종교 이 집단에 대해서 이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집단적으로 사회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해산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에 통일교가 왜 해산됐는가 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익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고액 헌금 문제, 이 고액 헌금 문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들이 왜 사이비 종교가 위험한가 라는 부분을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 헌터의 탕명한 소장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종교의 자유 영역에 있었다라면은 그렇게 피살 당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비 종교를 왜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이게 범죄성이 굉장히 짙다라는 거예요. 범죄성. 범죄성, 반사회성. 그러니까 범죄성과 반사회성이 굉장히 짙고 목적은 뭐예요? 돈이 돈, 그리고 성착취, 노동력 착취, 그리고 사기를 쳐가지고, 종교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뜯어먹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그냥 세월 보내듯이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표도 좋고 뭐도 좋고 하지만 대한민국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오염되고 있다. 건전한 정신에서 대한민국이 건전하게 지켜지는 건데 병들어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사이비 종교 범죄 집단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